수영을 습관한다. 진제로 TV.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수영에서 추진력과 저항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다. 추진력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손이나 발로 만든 힘이고, 저항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힘을 말한다. 물속에서 뛰어본 적 있는가? 물 밖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느릴 것이다. 이유는 저항 때문인데, 공기 저항보다 물의 저항이 훨씬 무겁고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에서는 보다 저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수영 선수들은 저항을 줄이려는 생각보단 추진력을 높이려는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오늘날 수영 선수들은 저항을 줄이려는 생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수영에서 저항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저항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있다. 바로 평영이다. 평영은 수영 영법에서도 가장 느린 종목인데, 추진력이 약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저항이 큰 종목이라 다른 종목보다 느리다. 만약 저항이 없다면 다른 종목 못지않게 빠른 영법일 것이다. 우리는 영법 규정에 맞춰 평영을 한다면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작과 몸의 모양을 이해한다면 조절할 순 있을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영 동작에서의 저항을 알아보자. 먼저 몸의 모양이다. 우리의 몸으로 물속에서 저항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모양은 바로 유선형 자세다. 팔을 머리 위로 뻗어 팔뚝으로 머리를 감싸고 양손 끝을 서로 겹쳐 물을 뚫어내는 모양을 하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일자를 만들고 허리, 무릎, 발목까지 어디 하나 접힌 곳 없이 몸을 펴준다. 이 자세가 인간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저항이 적은 모양일 것이다. 지금 말한 이 모양과 최대한 비슷한 모양을 유지해야 저항이 적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필요한 동작, 물을 당기고 발을 차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면 몸을 잘 펴주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다리의 움직임이다. 다리는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꼭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다리를 뻗을 때 생기는 추진력도 존재하겠지만, 뻗기 위해 접는 다리의 저항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저항이 될 것이다. 접는 동작은 추진력을 만드는 동작은 아니고 준비하는 동작이기에 최대한 저항이 없고 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접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팔돌리기다. 팔돌리기도 발차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손으로 물을 뒤로 밀어줘야 한다. 하지만 물을 뒤로 민 손은 다시 처음 시작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큰 저항을 만들며 다시 돌아갈 것이다. 평영은 발차기도 팔돌리기도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동작들이 이렇게 속을 썩인다. 하지만 그 동작들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올렸던 평영 100%라는 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네 번째는 고개의 움직임이다. 평영의 규정상 팔을 한 번 돌리고 발을 한 번 찰 때 고개를 물 위로 들어줘야 한다. 시선이 앞을 보고 입과 코가 물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는데, 이때 고개가 들리며 첫 번째 말했던 유선형이 깨지게 된다. 더 나아가 고개를 들면 꼭 반비례로 문제가 생기는 게 하체의 위치다. 물론 평영 발차기를 물 위에서 차지 않고 물 속에서 찰 수 있게 도와주지만, 그만큼 물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잘 이용하면 평영에 도움을 주지만, 다리가 많이 떨어지거나 떨어진 다리를 다시 올리지 못한다면 그것들도 저항이 될 수 있다. 평영은 가장 느린 영법인 만큼 방해하는 힘만 신경 써준다면 누구보다 평영이란 영법을 빠르고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움직임은 평영할 때 받는 대표적인 저항을 만드는 움직임들이다. 피할 수 없는 동작인 만큼 신경 써서 저항을 줄여보자.